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출 인파가 몰리면서 카불 국제공항은 민항기에 이어 군용기의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이륙한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교민 한 명도 탈출하기 위해 대사관 직원과 함께 공항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니라 테러 대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들은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은 국제사회의 실패라고 자인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국내에서는 1,27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남에 따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데 델타 변이에 이어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아시아 각국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는 24일에 개막하는 도쿄 패럴림픽도 무관중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14,000명을 넘으면서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시한을 연장하고 적용 지역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31.8%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은 농지를 사들이고 그곳에 지은 집을 가족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결국 합당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안 대표의 독자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속을 뒤집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공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카불 국제공항에는 탈출 인파가 몰리면서 민항기에 이어 군용기의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탑승교를 기어 오르다가 떨어지거나 이륙한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에는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국제공항으로 계속해서 몰려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고 직원 3명이 남아 교민 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아프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교민 1명도 탈출하기 위해 대사관 직원과 함께 카불 공항에서 현재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시민들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활주로 한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예 활주로 중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비행기 탑승교를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을 지키던 미군이 무장한 남성 2명을 사살했습니다. 또 이륙한 항공기 바퀴에 매달려 있던 시민 2명이 추락사하는 등 사흘 동안 최소 7명이 탈출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직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돈으로 가득 찬 차량 4대와 함께 탈출했으며 돈을 헬기에 실으려 했지만 모두 들어가지 않아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레반은 전쟁이 끝났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وطول افغانستان مسلمان ملت د دغه درنو فتح مبارکي وایو خصوصا د کابل شهریانو او اوسیدونکو ته 탈레반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운 탈레반이 과거처럼 여성을 억압하고 폭정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So as an MP, as a female, as someone who is coming from civil society activism and human rights, women rights activism, so coming from these background, for sure I'm afraid of myself, my life, and my freedom to work and my freedom to speak up. 카불 상공에는 구조기와 수송 헬기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각국 대사관이 일제히 탈출에 나서면서 급히 동원된 겁니다. 카불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지난 일요일 잠정 폐쇄됐습니다. 외교부는 아프간의 마지막으로 남은 교민 한 명이 대사관 직원과 함께 카불 공항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제3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탔지만 활주로에 현지인들이 몰리면서 출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마비된 카불 공항의 운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대해 국제사회의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유엔은 탈레반을 향해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16일 카불 국제공항에서 대피용 비행편 재개를 위해서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항공교통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초점을 공항 안전과 항공기 운항 재개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프랭크 맥킨지 미 중부사령관이 카타르 도하에서 지난 15일 탈레반 고위 지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공항에서 탈레반의 대피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등 충돌 방지를 합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아프간의 민주국가를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Die Unterführung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und der NATO nach den Terroranschlägen des 11. September 2001 20 Jahre in Afghanistan gegen den Terrorismus und für freiheitlichere Strukturen gekämpft haben.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도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은 국제사회의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은 아프간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 금지와 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외무장관은 연쇄 양자 통화를 하고 아프간에서의 삼국 국민 철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한편 하미드 카르자이 전 아프간 대통령 등은 현지 시간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 지도부와 평화협상을 벌입니다. 카르자이 전 대통령 측은 협상의 목표는 수도 카불의 안정 등 아프간 평화안보의 성취라고 밝혔습니다. 주 아프간 러시아 대사는 탈레반이 아프간 보안군 병력의 사면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275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남에 따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데 더 큰 우려는 델타 변이에 이어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아시아 각국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파 속도는 느려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은 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필리핀에서 람다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5세 여성입니다. 람다 변이는 지난해 10월 페루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미를 거쳐 유럽과 미국으로 번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7일 확진자가 나왔고 필리핀까지 번진 겁니다. 지금까지 40개 나라에서 4,6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불과 3주 만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칠레와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람다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확산 속도는 낮지만 더 위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숨진 사람을 단순 비교한 자료긴 하지만 페루 방역당국에 따르면 치명률이 10%에 가깝습니다. 특히 백신 효과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람다 변이에서도 백신의 방어 효과가 낮아진 것으로 일단 일부 조사 결과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람다 변이가 델타 변이 대신 우세종이 될지 얼마나 위험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처럼 순식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 나라에 유입이 될 가능성은 많죠.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고 새로운 변이니까 그런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신이 방패 역할을 하기 힘든 지금으로선 유입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알파와 델타 변이 위주로 대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람다 변이도 넣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도쿄에서는 3,0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도쿄와 지바 등의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 막을 올리는 2020 도쿄 패럴림픽도 앞선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기장에서 일반 관중을 받지 않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14,854명으로 도쿄올림픽 직전인 지난달 21일 868명과 비교하면 8주 만에 17배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도쿄에서만 2,96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쿄 패럴림픽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도쿄와 지바, 사이타마, 시즈오카 등 4곳에서 펼쳐집니다. 이 중 도쿄도와 사이타마, 지바현 등 3곳은 현재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발효 중인데 이달 말까지였던 시한이 다음 달 12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긴급 사태 바로 전 단계가 적용 중이던 시즈오카현은 감염병 확산세로 20일부터 새롭게 긴급 사태 지역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패럴림픽 전 경기는 긴급 사태 적용 지역에서 펼쳐지게 됐고 유관중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어제 저녁 도쿄도와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등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해 패럴림픽 전 경기장의 무관중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기장에서 일반 관중을 받지 않고 지자체와 학교가 원할 경우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교도통신이 전국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31.8%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2012년 12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JTBC는 그동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추적 보도해왔습니다. 농지를 사들이고 그곳에 지은 집을 가족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 등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근 김 전 장관의 가족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편은 2012년 경기 연천군에 2,000제곱미터가 넘는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여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이 집을 처분했습니다. JTBC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집의 명의는 김 전 장관의 동생 2명에게 차례로 넘어갔지만 남편이 계속 그 집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엔 어린 나무들이 죽어가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법을 어긴 게 됩니다. JTBC 보도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답사한 뒤에 농지를 사들인 과정과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가족 간의 거래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김 전 장관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JTBC에 남편이 쓰고 있는 집의 명의가 동생들에게 연이어 넘어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후 전세 계약을 통해 남편이 사용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남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 농지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다른 가족들도 불러 조사한 뒤에 김 전 장관을 소환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합당을 놓고 감정 싸움을 벌여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협상이 결렬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속을 깼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안 대표는 독자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야권의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대표는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노린 승부수였습니다. 그러나 5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안 대표는 약속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약속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합당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당내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일방통행식 협상에 대한 반감 때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안 대표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치권에선 안 대표가 독자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손을 잡고 제3지대 세력을 키울 거란 관측입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떤 분이든 만나서 의논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1월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나면 야권 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때 국민의당 역할론을 키울 거란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합당 불발에 따른 당내 분란이 예상됩니다. 실제 어제 일부 당직자와 당협위원장은 합당 결렬을 비판하며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독자 출마를 위해선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선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원까지 고쳐야 하고 대선 불출마를 번복하는 데 따른 비판도 예상됩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각자의 약점 보완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청년 유권자의 우려는 불공정이란 말로 요약됐습니다. 무한 취업 경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이낙연 전 대표와 화상으로 마주 앉은 청년 100명은 불공정한 채용 과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캠퍼스 리크루팅은 지방대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이 전 대표는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기업 본사 이전 등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업들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낙후된 곳에 옮기면 최고 법인세를 완전 감면해주는 정도까지를 감안한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면 민주당에선 등 돌린 2030 세대를 다시 불러오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연령별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다만 어제 토론회에선 교육 불공정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입장 등 민감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 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 직후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성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른바 기본 생리대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월경 역시도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차원으로 보고 경기도의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이외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를 도입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해 처벌을 강제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형수 욕설 녹취 파일과 여배우 스캔들로 논란이 된 이 지사는 여성 지지율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약 5%포인트 뒤진 2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도심 집회를 열었던 국민혁명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경찰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틀어막았습니다. 어서 길을 여시오. 우리의 정당한 업무를 왜 방해? 경찰이 길을 열어주지 않자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은 결국 길 한복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정부와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상대로 국가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을 원고로 하여 각 1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20여 명쯤 되는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경찰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집회나 행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이 막히자 이들은 종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십 명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턱스크를 한 채로 빵과 과일을 먹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경찰에게 고함을 지르고 코로나 그리고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넘어 인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계속된 논란에도 1인 걷기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도심 곳곳에서 이뤄진 불법 집회의 주최자 등을 조사해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달 여야가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내정됐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정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찬반 투표 없이 박수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어제 당 초선 의원 모임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점으로 주택 문제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해 규제만 했다면서 시장의 원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력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 앞서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에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배에서 2배의 수준인데요. 규제 강화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부터 2021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했을 경우 연간 최대 520만 원의 장학금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 번호 홀수, 내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당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30대 남성이 운동하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넘겨졌는데 조사 결과 현직 서울시의회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가 발견됐는데 서울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 제주를 떠나 김포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운항이 기체 결함으로 취소됐습니다. 밤 11시 55분 대체 항공편이 투입됐는데 김포공항 야간 운행 제한으로 도착 장소가 인천공항으로 바뀌면서 승객 2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충북 괴산호에서 12인승 유람선이 엔진 고장으로 좌초됐습니다. 배에는 선장과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배가 갑자기 멈추면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선장의 말을 토대로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홍 장군이 직접 쓴 글과 기록물, 가족 사진 등을 이달 말까지 월고 고려인 문화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싱크홀이 개봉 6일째인 어제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7일째 100만 명을 돌파한 모가디슈보다 하루 빠른데요.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최단 기록입니다. 가수 션 씨가 광복절 기념 비대면 마라톤 대회로 8억 원을 마련해 한국 헤비타트에 기부했습니다. 전국에서 3천 명이 참가했고 기업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6명이 오늘 4번째 TV 토론을 합니다. 토론 전반부는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후반부는 자유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내 대선 경선 토론회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가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책 토론회 대신에 정견 발표회를 하자고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최고위 결정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복궁이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밝혀진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뒤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탈레반을 얕보고 성급하게 철군을 시작해서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휴가지에서 예정보다 일찍 복귀해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마음은 아프지만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정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을 막는 게 아프간 임무의 목적이었고 지난 20년간 이미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Afghanistan political leaders gave up and fled the country. The Afghan military collapsed, sometime without trying to fight. American troops cannot and should not be fighting in a war and dying in a war that Afghan forces are not willing to fight for themselves. 또 연설 내내 특히 미국인들을 위한 피치 못할 결정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I would rather take all that criticism than pass this decision on to anoth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et another one, a fifth one. Because it's the right one, it's the right decision for our people. 당장은 현재 미국인과 동맹국 국민들, 그간 미국이나 동맹국에 협조해온 아프간 사람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 아프간 국민들에 대한 지원은 이어가겠다며 폭력 사태가 벌어지거나 여성이나 아동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는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세 번째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책을 냈다는 건 이미 알려졌었는데요. 제목이 정해졌다고요. 또 두 번째 책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CNN은 현지 시간 16일 우드워드의 세 번째 트럼프 관련 책 제목이 위험으로 정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첫 책은 공포, 지난해 두 번째 책은 경로였습니다. 트럼프를 인터뷰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CNN의 취재원에 따르면 위험은 200명 넘는 내부자들의 증언과 기밀 문서, 회의 노트, 이메일 등을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단순히 미국 국내 정치 위기를 넘어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였던 인수인계 기간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험은 다음 달 21일에 출간됩니다. 우주를 향한 억만장자들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우주여행에는 성공했지만 달 착륙선 사업은 빼앗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요. 네, 베이조스의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미국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사가 지난 4월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테슬라가 세운 스페이스X를 선정한 데 반발한 건데요. 블루 오리진 측은 불법적이고 부정한 평가가 있었다며 공정성 회복과 경쟁 조성, 미국의 안전한 달 복귀를 위해 계약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사는 10월 12일까지 법원에 입장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주 탐사뿐 아니라 민간 여행 사업을 두고도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지난달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우주여행에 성공했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다음 달 일반인 4명을 태운 우주선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주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담뱃불을 붙이려다 출장 세차업체 차량이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 660대가 넘는 차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차에 불이 붙습니다.
한 남성이 내려 휴대전화를 만지며 어쩔 줄 모릅니다. 옷이 반쯤 탄 채로 맴돌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 사이 불은 천장 배관까지 번집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모습입니다. 출장 세차를 나온 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겁니다. 30대 직원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고 주민들은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차량이 660대가 넘습니다. 불이 났던 출장 세차 차량입니다. 지금은 모두 타서 이렇게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이쪽 짐칸에는요, 다 타고 남은 이 가스통도 남아 있습니다. 이 차 주변에 있는 이 차들도 그을리거나 모두 타버려서 아직 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추측한 피해 금액은 19억 원입니다. 값비싼 수입 차량도 많아 실제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차량 앞에 있어서 디스커버리 나이프를 찾고 정수 차량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 2개는 우선 세차랑 가서 세차한 다음에 냄새 빼고 한 다음에 서비스 센터로. 이 직원은 당시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자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스팀 세차기에서 가스가 샜는지 압력 용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가스로 고압의 증기를 만드는 스팀 세차기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이번 주 다시 감식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한 뒤에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협상이 결렬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대선 판도에 어느 정도의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당내 대선 경선 토론회 문제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토론회 개최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됐는데 결국 결렬이 됐고요. 안철수 대표는 작은 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어제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이 결정을 뒤집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로 상대 탓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일단 안철수 대표는 약속을 결국 어긴 게 된 거죠. 말을 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도 너무 압박했던 것 같아요. 합당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하고 또 이 두 당의 이 합당이라는 게 사실은 가치와 노선이라고 할까? 가치와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조율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접점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안 대표도 뭐 지분이라든지 그리고 당명 변경, 당명 개정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면서 서로 간에 기본적인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만 해도 합당이 될 거란 예상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워낙 이제 안 대표도 자기 이제 정책 입지를 이제 모색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두 양당에 양당이라고 해도 국민의당은 사실 안철수 대표가 결단하면 되는 문제였죠. 그러나 자신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경선이라든지 이러한 경쟁에서 어떤 그 자신감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당이 밖에 있으면서 제3지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지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예상은 가능합니다. 네, 제3지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손을 잡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밖에 있었다면 그 제3지대가 충분히 넓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그 이제 공간 자체가 대단히 협소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권자들도 제3지대에 대한 이른바 중도에 대한 제1, 2당에 대한 거 말고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제3지대를 키워볼 수 있는데 글쎄 그 동력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요, 정치적 수요는 여전히 있는데 그러한 수요들을 견인할 만한 정치력이라든지 또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제시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고 안 대표도 워낙 중도 제3지대 얘기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나
그 가능성이 크진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독자 출마를 하려면 네.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대표직을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까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독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세요? 독자 출마를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진 않죠. 네. 지금 이제 안 대표의 지지율이 2% 또는 3%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단독 출마해서 당선된다기보다는 단독 출마를 통해서 이제 단일화를 압박할 수는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내년 선거가 지난 선거들처럼 양대 진영의 아마 대결이 이제 총 집결하면서 박빙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박빙승부라면 2, 3% 정도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쪽으로 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중도지대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막판에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중도 야권 단일화 아마 그쪽으로 자신의 어떤 정책 입지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야권의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대로 가서 안 대표가 단독 출마를 하게 네. 된다면 승부는 상당히 예상이 어렵게 될 수 있죠. 지금도 예상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더욱더 어려운 승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선거 때마다 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여권이건 야권이건 이 단일화가 이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될 때 이 단일화의 시너지가 잘 안 난다는 건 우리가 우리 여러 번 경험했던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야권의 단일화라 하더라도 가치,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 투쟁 이런 걸 통해서 제3지대가 모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당명 개정이라든지 당장 다음 주에 입당해라라든지 이런 식의 갈등이 생기는 건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단일화가 될 수도 없고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이 단일화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도 큰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돼 있는 대선 경선 토론회 네. 이게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오늘 네. 최고위원회가 열리니까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토론회보다는 이제 그 정책 정견 발표회를 하자는 건데 현재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또 거기에 썩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서병수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장을 네. 하자라는 이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거기도 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의 그 비서실장이 서병수 의원의 동생이거든요. 서범수 의원. 아마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표결로 가면 4대 4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이 국민의힘의 최근의 갈등의 분수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양강 주자입니다. 이재명 네.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명락 대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내정자 문제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심한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황교익 내정자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맛 칼럼니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황교익 내정자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제 이재명 지사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황교익 내정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어요. 질문해도 좋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랬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로 볼 때 답변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답변을 피한 걸로 봐서는 내정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굳이 황교익 리스크를 가지고 갈 필요 없지 않느냐. 나름의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만 또 황교익 내정자가 음식 칼럼니스트라면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어요. 음식 칼럼니스트라고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상당히 좀 편향적인 발언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서 오늘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지사가 좀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390g) 휴대전화 2개를 합친 정도의 무게인데요. 이렇게 작은 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미수가 중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생존 확률이 1%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과 의료진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아이는 넉 달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아이의 퇴원을 축하합니다. 주인공인 아이의 이름은 미소입니다. 미소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소는 엄마 뱃속에서 22주하고 2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무게는 겨우 390g이었습니다. 그냥 미숙아가 아닌 초미숙아로 불렸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심장이 멈춘 것도 여러 번입니다. 작은 몸엔 항생제와 혈압약이 끊임없이 들어갔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누구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간절했고 의료진은 정성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는 넉 달 만에 3.36kg의 건강한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소 잘 키울 수 있도록 가족들이 많은 사랑 줄 거고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소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 치료받을 거고요. 미소와 같은 400g 미만 초미숙아의 생존 확률은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나 확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가족과 의료진이 만들어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출 인파가 몰리면서 카불 국제공항은 한때 운항이 중단됐다가 조금 전 운영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륙한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교민 한 명도 탈출하기 위해 대사관 직원과 함께 공항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니라 테러 대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들은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은 국제사회의 실패라고 자인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국내에서는 1,27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남에 따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데 델타 변이에 이어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아시아 각국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는 24일에 개막하는 도쿄 패럴림픽도 무관중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14,000명을 넘으면서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시한을 연장하고 적용 지역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31.8%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